계속 진행해볼까요? 이번에는 64페이지 사례 1번입니다. 자, 7기에 기부하기로 약정만 하고 8기에 현금 기부했어요. 7기에 미지급금으로 잘못 계산한 경우죠. 아까 제가 앞 시간에 설명했죠. 웃긴 놈들이죠. 기부할 것도 아니면서 내가 너한테 기부할게 라고 해서 그냥 약속만 한 거예요. 약속만 하고 미지급금을 잡아요. 그리고 100을 잡습니다. 야, 웃긴 놈들아, 이게 어떻게 기부금이냐? 왜냐면 현금주의 가야니까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즉, 너 왜 기부금 벌써 잡았니? 송금불산입 미지급금 왜 부채 잡았니? 부채 증가시켜야 돼요? 감소시켜야 돼요? 부채 감소시키면 자동으로 뭐가 뜨죠? 유보가 뜨면서 미지급금이 사라집니다. 내년에 미지급금 없애고 현금 100 잡으시면요, 이제서야 우리는 현금 100에다가 여기다 뭐 쓰면 돼요? 기부금 100 쓰면 되는 거잖아요. 기부금 100.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무슨 조정 한번 해주면 될까요? 반대 조정으로 송금산입 또는 미지급금 없애야 하니까 마이너스 도로 해서 기부금은 언제 잡힌다? 8기 기부금으로 잡힙니다. 여러분, 제가 접대비부터 설명했지만 이런 거 되게 유치하거든요. 왜 근데 학생들이 못 푼다? 7기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보여주고 바로 8기를 문제로 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말만 듣고 7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머릿속으로 그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 그래야 이런 문제가 쉽게 풀린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문제도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지금 아직 몇 단계 하고 있어요? 아직 1단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부금의 귀속 시기 또는 현물 기부금의 귀속 시기를 배우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현물 기부금은 앞장에서 끝났고 여기서는 기부금의 귀속 시기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웃긴 놈들 또 나왔습니다. 7기에 이미 현금 기부까지 했어요. 귀속 시기는 언제예요? 이 귀속 시기는 7기가 됐어야 돼요. 근데 이 웃긴 놈들이 손익 조정 목적 등으로 이걸 선급금으로 잡았대요. 내가 기부하고 자산 잡았다는 소리도 처음 들어본다. 이거 말도 안 되는데요. 그렇다고 쳐요. 선급금으로 잘못 계산한 경우 8기 기부금으로 계산했습니다. 즉 7기에 현금 기부 100하고 너 깔끔하지 못해. 원래 여기다 뭐 잡아야 돼요? 원래 기부금 잡아야 하는데 너 깔끔하지 못해. 왜냐면 얘를 선급금으로 일종의 분식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8기에 윗사람이 올해는 손익계산서에 기부금 잡아도 되겠어? 라고 하니까 그래서야 기부금 잡는 이런 비열한 부당행위 아니 뭔 소리야, 부정행위인 분식을 했습니다. 나쁜 놈들이죠. 세법은 언제나 꼿꼿하죠. 현금 나갔으니까 당연히 뭐 잡아야 돼요? 기부금 100 잡아야 하고요. 자산 감소하자 송금산입에 선급금의 100에 마이너스 유보로 자산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부금 잡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8기에는요 우리가 할 일이 없네요. 왜냐하면 이미 작년에 모든 걸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서야 애가 기부금 잡고 앉아있으면 야, 이 웃긴 놈들아, 우리는 작년에 잡았다. 이거에 대한 무슨 조정이죠? 반대 조정에 마이너스 뭐가 플러스 뭐로 바뀌어버리고요. 결론적으로 세법상 기부금의 기속 시기는 7기입니까? 8기입니까? 7기가 된다 이거죠. 간단하지 않아요? 왜 이것도 못 푼다? 이 딱 문제 단서만 주고 7기를 머릿속으로 그릴 줄 알아야 내가 8기 살고 있다고 치면 8기에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데 학생들은 그걸 헷갈려 한다 이거죠. 머릿속으로 착착착착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설립 중인 공익법인에 기부했다고 가정할게요. 설립 중인 공익법인에 현금 기부하고 8기의 공익법인이 인허가를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뿌려서 쏘아서 강의하니까 좀 쉽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작년까지 이런 시스템이 없을 때는 이걸 일일이 칠판에다가 막 작성하거나 칠판에 작성하기 힘들면 얘들아 여기 뭐 회계 처리 좀 볼래 하니까 못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번 강의에는 파워포인트 쓰고 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나름대로 제가 최대한 쉽고 깔끔하게 강의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데 잘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요새 그 홈페이지에 계속 이름교육에다가 학생들이 계속 이제 글 올리는데 선생님 확실히 같이 공부할 때는 선생님 말대로 쉬웠는데 혼자 문제 풀려니까 좀 쉽지 않네요. 그런 말씀들 많이 올리던데 그건 진리입니다. 진리니까 계속 문제 푸시고 계속 도전하시고 틀리고 헷갈려도 틀리고 좌절하시고 또 딛고 일어서고 그래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세법만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회계사 세무사 공부가 쉬운 줄 아셨어요?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공부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셔야 돼요. 자, 7기의 공익법인이 인허가도 받기 전인데 미리 현금을 주면서 기부금 잡았어요. 왜냐면 상대방한테 뭐 건물 짓는데 벽돌 한 장 쓰시라고. 근데 세법은 조금 까칠하네요. 이거는 일종의 현금주의 예외인가 봐요. 네? 이거는 현금주의 예외예요. 언제는 임쌤이 기부금은 언제나 현금주의라며. 근데 이건 예외입니다. 예외. 왜냐면 설립 중이니까. 그래서 현금 나간 건 부인할 수 없으니까 여기다 뭐를 잡아요? 선급금을 잡죠. 앞에 있던 사례와 반대네요. 앞에 있던 사례는 단기에 기부금 잡았어야 하는데
세법의 단기에 선급금 잡았던 거잖아요. 이건 거꾸로 아무리 현금주의로 기업회계가 기부금을 잡았어도 세법이 어쩔 수 없이 선급금을 잡는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아직 인허가가 떨어지기 전이니까. 재미있는 문제네요. 그리고 8기의 공익법인이 인허가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이제 이거는 더 이상 기업회계는 할 일이 없다고 보고, 왜냐하면 작년 기부금 처리했으니까 세법만 선급금 없애면서 귀속 시기를 7기로 잡는다, 8기로 잡는다, 8기로 잡고 있습니다. 즉 작년에 손불했던 거에 대한 무슨 조정해 주셔야 돼요? 송금사님의 마이너스 부를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독특한 논리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귀속시기까지 끝냈고요. 이제 64페이지에 2단계의 기부금의 분류. 자, 이번 페이지는 법정기부금, 다음 페이지는 지정기부금입니다. 지금부터 한 5분 드릴 테니까 양쪽 페이지를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헐, 대박 사건. 그럴 리가 없죠. 제가 그래서 일부러 암기하셔야 되는 것들을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했어요. 검은색 글씨까지 포함하면 한 500글자 되는데 파란색만 표시하면 한 100글자로 줄어들죠? 어때요? 좀 마음의 부담이 줄었어요? 임쌤 장난치지 말라고요? 그래도 못 외운다고요? 당연하죠. 이거 100글자를 어떻게 외워요? 다른 것도 외울 거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한번 저랑 읽어보고요. 이런 표는 한 3번 정도만 파란색만 좀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바로 감 읽기 전에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럼 문제 풀다 보면 이 파란색 3번 읽은 게 떠오른다, 안 떠오른다? 떠오른다? 거짓말. 안 떠오르지 않아요? 안 떠오르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암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분이라고 해요. 구분.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같이 슬슬 꼬셔서. 근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 이건 꼬시는 게 아니라 암기랑 구분은 같은 것 같지만 약간 달라요. 암기는 정말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달달 암기하시는 거고, 구분은 뭐냐면 익숙하게 계속 몇 번 읽고 공부하다 보면 대충 들으면 아 이게 법정이었더라 지정이었더라 말 그대로 구분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뭐 저 여러분 꼬시는 것 같아요? 그게 그거예요? 아 약간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구분만 할 줄 아시면 돼요. 자, 양가로 1번의 법정기부금의 동그라미 1번은 국가나 지자체, 전형적인 제가 국가기부금이라고 그랬죠? 동그라미 2번에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선생님 제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국방헌금을 아직도 내고 있습니까? 내죠. 특히나 강원도 기업들이 많이 냅니다. 강원도 근처에 뭐 휴전선 근처에 있거나 그러면 강원도 기업들 많이 냅니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천재지변인데요. 이거 좀 독특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의 구호금품이죠. 헷갈리면 큰일 나요. 나도 옛날에 공부할 때 헷갈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나 참 바보였나 봐. 세법이 어렵다고 느껴지니까 모든 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재민하고 불우유식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른 거 알죠? 완전 달라요. 여름에 태풍이나 홍수로 떠내려간 사람이 이재민이죠. 보통 불우유토끼는 이거 제가 이렇게 좀 강요해서 좀 그런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재민은 여름에 발생합니다. 불우이웃은 보통 우리가 겨울에 신경 쓰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겠네. 이재민이 법정기부금이에요. 불우이웃은 지정기부금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자, 동그라미 3번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동그라미 4번에는 사립학교 기부입니다. 뭐 그 밑에 보시면 뭐 한국과학기술원, 뭐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뭐 인천대학교 등등이 있는데 이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마지막 줄에 있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까지 이 4가지를 법정기부금이라고 합니다. 자, 퀴즈. 선생님, 서울대, 아니. 연대나 고대에 제가 기부하면 그거 기부금 법정입니까? 지정입니까? 법정이에요, 지정이에요. 금방 배웠는데 사립학교. 그건 사학이잖아요, 사학. 네? 국립이나 공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정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국립대, 서울대, 뭐 우리 지방 거점 뭐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충남대, 그다음에 부산대, 뭐 경북대 이런 데 있잖아요. 지역 거점에 있는 이런 국립대에 기부하면 법정입니까? 지정입니까? 법정이요, 지정이에요. 선생님 여기는 사립학교밖에 없으니까 다 지정인 거 아니에요? 아니죠. 옆 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국가지자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국립학교나 어디에 기부해도 법정이다, 지정이다, 법정이다. 선생님 고등학교에 기부하면 어떡해요? 이거는 대학만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 아닙니다. 그냥 대학이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학교에 기부해버리면 법정기부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이렇게까지 시험에 꼬아 나온 적은 없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학교에 무슨 조로 기부하셔야죠.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으로 기부해야 이게 법정기부금이 되고 이따가 지정기부금에서 예외 하나를 배울 거예요. 이거 제가 이거 공부할 때 저는 별걸 다 암기했는데 암기를 해야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이해부터 하셔야 하는데 교시, 연장까지만 인정이 돼요. 교육비, 시설비, 연구비, 장학금. 시설비가 뭔지 알죠? 시설비 뭔지 몰라요? 왜 제가 나온 모교에도 그 LG 포스코간, L포간이라고 있어요. LG 포스코간. LG나 포스코가 직접 시설 하나 그 경영관 신관 지으라고 기부했어요. L포간. 그리고 L포간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이명박 라운지하고 박현주 라운지가 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우리 학교 후배들 지금도 있니? 그 이명박하고 박현주가 한 홀을, 뭐 4층하고 1층에 있는 한 홀을 또 기부했어요. 여러분 학교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무슨 뭐 503호 강의실이 누구누구 강의실이라고 이름 지어진 적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형적인 시설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교육비, 시설비, 연구비, 장학금으로 기부하면 법정 기부금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에 국립대학교 병원 또는 사립학교 운용병원, 그 다음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등이 있는데, 자, 이것도 왜 기억을 하셔야 하냐? 미리 좀 공부해 볼까? 그게 어딨지? 그 65페이지에 보시면요. 밑에 칸에 동그라미 6번,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파란색 표시 안 했는데, 의료법에 의한 일반 의료법인, 왜 동네에 있는 병원이나 의료법인이 있어요. 그런 데다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인데, 다시 위로 올라가서 비교적 공익성이 있는 국립대병원, 서울대병원, 그 다음에 사립학교 운영병원, 즉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나 고대 의대에 있는 병원, 아니면 국립암센터나 지방의료원, 이렇게 좀 공익성 있는 병원은 법정기부금, 밑에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 6번에 일반 동네에 있는 의료법인은 지정기부금입니다. 근데 이 동네에 있는 일반 의료법인은 거의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요. 위에 있는 동그라미 5번만 기억하시면 되고 아래 칸에 있는 동그라미 6번은 참고입니다. 제가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파란색 표시한 거 위주로만 암기하시거나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시험에 주로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동그라미 6번의 사회복지 사업인데요. 이것도 아래 칸에 있는 동그라미 1번하고 비교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 비교해야 하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것도 비교하셔야 돼요. 사회복지 사업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법인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공익성이 좀 더 있다고 해서 법정이고요. 얘는 공익성이 좀 낮다고 해서 지정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는 거냐? 여러분, 전 국가적으로 펼치는 게 사회복지 사업이겠어요? 사회복지 법인이겠어요? 이건 전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사업. 전 국가적 사업이라고요. 근데 사회복지 법인은 여러분 동네에 하나하나 있는 조그마한 양로원, 고아원 이런 거를 사회복지 법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좀 공익성이 떨어져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이게 실무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실무까지는 아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해하기 쉬우라고 설명드리는 거니까 실무까지 아실 필요 없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사회복지 공동모금이에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듣지. 근데 이렇게 그림 하나 그려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걸요? 이 그림 아시죠? 이 그림 아시죠? 이 그림 뭡니까? 비리의 열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사랑의 열매인데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번 비리 사건으로 뭐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죠. 지금은 안 그럴 거라고 저도 믿을게요. 이 사랑의 열매라고 해서 11월이나 12월, 1월에 뉴스, 9시 뉴스 이런 사람들 아나운서들이 가슴팍에 이렇게 하나씩 메고 오는 거 있잖아요. 사랑의 열매 앵커들이 메고 오는 거. 이게 이제 국가가 하는 사회복지 사업이야. 사회복지 법인이 아니라 하나가 또 있는데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라고.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은 저도 좀 민망하지만 책에서만 봤습니다. 실무에서는 본 적 없어요. 이거 고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던 그런 재단법인이라고 해요. 그 고 노무현 대통령은 성장보다는 분배를 좀 더 추구하신 분 아닌가요? 그래서 아마 이런 뭐 재밌는 재단을 만들었나 봐요. 뭐 나누자는 그런 건가 본데 이제 이런 게 전형적인 전 국가적인 사업이 돼서 법정 기부금이라는 겁니다. 그 동그라미 6번의 두 번째 줄 끄트머리에 얘를 써놨는데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등이 있는데 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잘 안 물어봅니다. 동그라미 7번 공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 목적, 수익 금액 등이
법 소득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한 기부금인데 그냥 대표적인 게 대한적십자사입니다. 지금까지 시험은 여기까지만 나왔었고요. 뭐 독립기념관이나 근로복지공단 등은 거의 건든 적은 없으니까 대한적십자사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가지예요. 어려우세요? 첫 번째 국가, 두 번째 국방원금, 세 번째 천재지변 이재민, 네 번째 학교, 다섯 번째 국립대병원이나 뭐 서울대병원 아니면 사립학교에 있는 뭐 대학병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회복지사업, 일곱 번째는 대한적십자사인데 제가 찍어드릴까요? 시험에 주로 뭐가 나오냐면 1번, 3번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1번, 3번. 압도적으로 1번, 3번이 많이 나온다는 거. 나머지도 충분히 시험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1번, 3번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에 지정기부금 보시면 반가로 1번, 다음에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고유목적 사업비. 고유목적 사업비가 뭔지 아시죠? 그 단체의 고유목적으로 쓰라고 딱 지정해서 주는 게 지정기부금인데, 동그라미 1번 사회복지 법인이죠. 이거 아까 위에서 공부했던 사회복지 사업하고 비교하셔야 하고, 동그라미 2번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 또는 원격대학.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이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4번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단체. 5번 종교입니다. 종교. 그 다음에 6번 의료법인, 7번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성립된 비영리법인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거. 그 다음에 8번 그 외에 유사한 거라고 해서 가로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내복지근로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인데요. 굳이 기억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반가로 2번 다음 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인데, 동그라미 1번 여기 있네요. 불우이웃. 아까 제가 여기다 써드렸죠. 불우이웃하고 기부금, 불우이웃하고 이재민 비교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지역 새마을 사업. 지역 새마을 사업은 왜 파란색을 해놨냐면, 새마을 사업 아세요? 새벽종이 울렸네. 예전에 70년대인가 뭐 박정희 대통령 때 했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하고 뭐하고 구분하셔야 하냐면, 넘겨보시면 비지정기부금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에 비지정기부금이 있는데, 종친회 향후의 동창회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이거랑 비교하시라고 제가 지역 새마을 사업을 파란색 표시했는데, 새마을 금고 모르십니까?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왜?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조그만한 그 금고 있잖아요. 왜? 은행 같은 거. 이 새마을 금고에 기부하면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비지정입니다. 묘하게 어감이 공익성이 있어 보이는데 공익성이 없는 거니까 기억하시라고 신용협동조합하고 새마을 금고를 붙여놨어요. 가로 열고 이거 새마을 사업하고 구분하셔야 합니다. 다시 앞으로 오세요. 동그라미 2번 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의 장에 추천하는 개인의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이죠. 제가 아까 학교에 기부하면 뭐 웬만한 법적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정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의 장에 추천하는 개인의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성남고라는 데를 나왔어요. 이런 말 한 적 있나? 제가 성남고 나왔다고요. 이게 성남에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데 40년대 명문이라고는 하던데 이게 되게 오래된 학교입니다. 근데 아주 솔직히 지금까지 그렇게 명문인 학교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름은 성남고지만 서울에 있고, 이게 도시 이름이 들어가서 공립처럼 보이지만 실은 사립입니다. 사립. 근데요, 제가 지금 떼부자도 아니고, 즉 성남고에 제가 건물을 지어줄 수도 없고, 근데 저는 성남고가 저를 키워줬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성남고를 찾아가서 은사님을 만나서요, 은사님한테 인삼도 한 뿌리 선물해 드리고, 제가 이제라도 이제 학교에 있는 후배들을 챙기고 싶다. 내가 학교에 기부하고 싶은데 내가 돈이 많아서 교육비나 연구비나 아니면 시설비, 교실 하나를 차려줄 수는 없으니까 혹시 학교에서 약간 그 등록금 못 내거나, 요새는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인가? 아무튼 밥 못 먹거나 좀 불쌍한 애 있냐? 그랬더니만 김갑동이라는 애가 요새 조금 불쌍하대요. 그러면 제가 걔를 후원하겠다. 학생 한 명을 찍어요. 이게 바로 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장, 즉 학교장, 교장 선생님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또는 장학금을 주는 게 전형적인 지정기부금인데, 이게 시험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학교 기부금은 법적이라고 믿으시고요. 이건 거의 시험 나온 적 없어요. 제가 교시, 연, 장 4가지가 된다고 했는데, 보다시피 얘는 하나가 빠졌으니까. 뭐가 빠졌어요? 시설비가 빠졌죠? 시설비가 왜 빠졌겠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학교 선생님이 추천해주는 김갑동한테 기부하는데 어떻게 시설비를 주겠습니까? 걔한테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밖에 못 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시설비가 빠지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위에는 저기 위에 동그라미 4번에 학교에 기부하는 것은 교시 연장인데, 이렇게 개인한테 기부하는 것은 교시 연장에서 시자를 빼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 필요 없는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위에 있는 게 시험에 나오고 동그라미 2번은 이렇게까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동그라미 3번, 4번 참고하시고요. 반가로 3번에 일정한 조합비와 협회비인데 동그라미 1번 사업자가 조직한 법정단체에 대한 특별회비 아니면 임의단체에 대한 협회비 조합비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앞에 가서 보시면 좋은데 아마 앞에 가서 보시면 겁이 날 겁니다. 다 까먹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페이지만 써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앞에 가서 보세요. 지금 가시면 막 멘붕 올 거예요. 페이지 41페이지에 있네요. 41페이지 있으니까 한번 41페이지를 전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가로 4번에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하는 일정한 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인데 여러분 전형적으로 알고 있죠? 아동, 노인, 장애인 이거 다 뭔지 알죠? 아동 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우리 동네에 있는 것들 이런 거 전형적인 다 지정기부금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양가로 3번에 비지정기부금은 종친의 향후의 동창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협동조합하고 새마을금고가 은근 제목은 공익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비지정으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3점의 기부금 한도 계산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또 왁구가 나와요. 왁구 여러분 좋아하시는 왁구. 제가 지금까지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뭔 거짓말이냐 여러분 우리 개강하는 첫날부터 당기순이기에서 입금산입 더하고 송금을산입 더하고 송금산입 빼고 입금을산입 빼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각소라고 했죠? 죄송해요. 지금까지 거짓말해서 각소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죠? 차가감소득금액이 나와야 돼요. 지금부터 차가감소득금액은 파란색입니다. 지금부터 차가감소득금액은 파란색이에요. 차가감소득금액이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부금 한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 1차에서는 이런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데 2차에서는 아주 사이즈가 큰 종합 문제가 나오거든요. 언제나 기부금 한도 초과 계산은 제일 앞에 한다, 제일 끝에 한다, 제일 끝에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가 나와야 계산할 수 있어요? 차가감소득금액이 나와야 기부금 한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조금만 참으세요. 근데 차가감소득금액은 뭐가 다 끝나와야 나오는 겁니까? 지금 배우는 마지막 세무조정인 기부금 세무조정이 다 이거를 빼고 모든 세무조정이 끝나야 돼요. 그래야 이 두 가지가 나온 다음에 차가감소득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이거 왁구입니다. 이 표 암기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거. 법정, 우리 사주는 생략할까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나온다고 해도 겁먹지 마세요. 일단은 공식만 외워두면 되니까. 자, 법정 기부금은 50%가 한도예요. 나 공부할 때 많이 헷갈렸네. 나 이렇게 오해했거든요. 자, 우리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이재민한테 100억을 기부한 거예요. 그럼 한도는 얼마라고요? 100억에 50%니까 50억이 한도예요.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내가 기부한 금액의 50%가 아니에요. 큰일 나요. 뭐의 50%냐면 기준소득금액이라는 거에 50%예요. 이거 기준소득금액 암기입니다. 암기. 여기서 기준소득금액이라는 게 뭐냐? 보다시피 이거 구하시려면 여기 파란색에 뭐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까? 일단은 차가감 소득금액이라는 걸 구해야 돼요. 즉 다시 기부금 세무조정은 뭐의 50%다? 기준소득금액의 50%다. 기준소득금액은 뭐부터 시작이 된다? 차가감 소득금액부터 시작이 된다. 즉 기부금 세무조정 하려면 차가감 소득금액이 들어가고 이걸 위해서는 이미 뭐를 다 맞춰놔야 한다? 기부금 세무조정을 뺀 나머지 세무조정을 싹 다 맞춰놔야 한다. 이게 2차에서는 중요하고 실무에서는 중요한데 우리 1차에서는 이 숫자들을 주겠다 안 주겠다? 주겠다 이거예요. 아직은 1차에서는 저것까지 종합문제로 싹 구하라고 하긴 힘드니까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줍니다. 즉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당기순이익은 1000이었고 입금산입은 플러스 200이었고 송금산입은 마이너스 100이었다라고 해서 준대니까요. 그러면 차가감 소득금액이 1100일 거 아니에요. 어려우세요? 역시 세법은 어려워요. 이게 뭔 세법이에요? 산수지 산수. 그러니까 이걸 준단 말이에요. 1차에서는. 근데 2차에서는 문제가 기니까 내가 막 이런 걸 내가 스스로 구할 줄 알아야 하거든요. 앞 단계에 있는 세무조정을. 근데 1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줘버립니다. 자, 그리고 내가 공부할 때도 이게 헷갈렸네. 법정, 우리사주,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을 더해요, 빼요, 더하죠. 거기 밑에 써있죠. 기부금 지출전으로 환원시키라는 거죠. 기부금 지출전으로 환원을 시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게 무슨 뜻인지 한 1분 동안 설명드릴 텐데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결국은 이 기준소득금액은 암기하셔야 하거든요. 워낙 중요하니까. 자, 이거예요. 차가감소득금액은 어디서 왔어요?
당기순이익부터 시작돼서 왔죠? 맞죠? 자,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예요, 세법이에요? 기업회계죠? 내가 기업회계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에서 오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에서 오는 거예요? 너무 유치해요, 질문이? 손익계산서에서 오는 거죠?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이미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이 빼져 있겠어요? 더해져 있겠어요? 빼져 있지 않겠어요? 이런 말 뭔 소리인지 몰라요? 왜 기부금이 손익계산서에 기타 손익에서 플러스 되어 있겠어요? 마이너스 되어 있겠어요? 이미 뭔가 기부금을 이렇게 마이너스 해가지고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구했을 거 아닙니까?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1000억인데 기부금이 10억인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여기가 얼마 있었겠어요? 1010억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뭔가 기부금 빼기 전에. 자, 우리 지금 한도 구해야 하는데 기부금을 뺀 다음에 자기가 중이 제 머리를 깎아버렸나요? 기부금을 빼버린 다음에 빼진 당기순이익에 곱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이 기부금이 없다고 가정하고 1010억에다가 50%를 곱해야겠습니까? 즉 기부금 하기 전으로 환원시켜야 되니까요. 기부금 지출 전으로 환원시켜서 1000억에 50% 곱하면 안 되고 기부금 빼지기 전인 1010억에 50%를 곱해야 진정한 기부금 한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암기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지금 이해해도 나중에 이건 까먹으니까 그냥 우리는 기부금 지출 전으로 환원하기 위해서 빠진 걸, 뺀 걸 다시 더해서 이걸 역으로 없앤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부금 지출 전으로 환원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이월결성을 빼고 있죠. 나 이건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겁니다. 취지가. 야, 삼성전자 너 이번에 기부했더라? 예. 너 근데 보니까 너 2월 결손금이 있던데, 즉 작년, 재작년, 뭐 3년 전, 4년 전에 마이너스가 있더라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있죠? 너가 지금 마이너스가 쌓인 주제에 남 기부하게 생겼냐? 네가 너한테나 기부해라 임마 라고 해서 2월 결손금을 페널티로 빼버립니다. 이거는 저는 정말 이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저를 국세청장으로 보내주시면 저는 이 빠지는 2월 결손금을 다시 더해드릴게요. 이건 제가 보기에 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2월 결손금 쌓인 회사도 숭고한 기부 문화를 발휘할 수 있는 건데요. 안타깝게 2월 결손금이 있는 회사는 그 금액을 빼게 돼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기준소득 금액은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법정기부금은 한도 얼마 준다? 50% 준다. 그 다음에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별로 안 중요한데 30% 줘요.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은 10%밖에 안 주는데 뭐의 10%냐? 기준소득 금액의 앞 단계에서 이미 재미 본 거 있잖아요. 법정기부금하고 우리사주조합 인정액을 앞 단계에서 그만큼 재미 봤잖아요. 송금으로. 그러니까 그걸 뺀 다음에 한도를 줄여버려 가지고 나머지 10%를 곱합니다. 자, 한도 초과 나오면 언제나 송금불산이 기타사유출, 한도 미달 나왔으면 전기 이전에, 즉 과거에 한도 초과된 금액을 마치 반대 조정하듯이 송금 산입을 하는데 소득처분은 기타입니다. 기타. 즉 영구히 차감 조정으로 송금 인정해주고 다시 뱉어낼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주 1번부터 보겠습니다. 주 1번. 기부금 한도 초과를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 즉 일반적인 세무조정하고요. 이것도 엄청 나중에 헷갈리는데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현물기부금, 비지정기부금, 귀속시기 같은 것은 반드시 저기다 미리 고려해 주셔야 돼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왜 64페이지 사례 3개 있잖아요. 네? 64페이지 돌아가 보세요. 이 사례 3개. 이게 지금 한도 초과에 대한 세무조정입니까? 아니면 기부금 그 귀속시기에 대한 세무조정입니까? 이거 귀속시기에 대한 세무조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미리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는 싹 어디다 반영해라? 여기다 일단 반영해 주셔야 돼요. 반영해 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뒤로 넘어와서 다시 읽어봅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를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인 일반적인 세무조정, 현물기부금, 지정기부금, 귀속시기 등을 모두 포함한 다음에 완료하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금 한도 초과를 계산하시는 거예요. 여기 다 써있죠? 가장 마지막으로. 여기서 기준소득금액이란 차가감 소득금액에 법정, 우리사주조합,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마지막으로 페널티 성격으로 이월결손금을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3번에 보시면 단기 혹시나 한도 미달나면 전기 이전에 한도 초과된 것을 마치 반대 조정으로 송금 산입할 수 있는데 미니멈 단기 한도 미달액과 전기 이전에 한도 초과액 중 작은 금액, 그러니까 너무 많이는 못하는 거예요. 작은 금액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때 법정기부금은 지난 5년 전 것까지 한도 초과난 걸 싹 다 끌고 올 수 있는데 이게 안타깝지만 경과 규정이 있어가지고요. 2011년 전까지는 1년 전 것, 즉 2010년 것만 끌고 올 수 있었는데 이건 시간 지났으니까 까먹어도 되고요. 2012년과 13년은 3년 전 거인
12년 기준으로는 9년, 10년, 11년, 13년 기준으로는 10년, 11년, 12년 전까지 끌고 올 수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기한 지났으니까 까먹어도 되고 결론적으로 지금은 한 5년 전 것까지는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경과 규정까지 복잡하게 물어보진 않을 것이고 기껏해야 14년이나 13년에 한도 초과가 있을 거라고 해서 1년 전 거나 2년 전 거에 한도 초과를 물어볼 거예요. 그거 끌고 올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은 5년 이전 거, 단 09년 12월 31일 이전은 3년 전 것만 끌고 올 수 있었는데 이것도 다 경과기한 지났으니까 결론적으로 기부금도 5년 전까지 한도 초과한 것은 끌고 와서 송금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기껏해야 작년이나 재작년에 한도 초과가 있었다고만 나올 테니까 그거는 그냥 부담 없이 끌고 올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칠판 마크에 이때 법정 기부금 지출액이 아니라 법정 기부금 인정액, 요거 말하는 거 요거. 법정 기부금 지출액이 아니라 인정액이에요. 이거는 문제를 풀어보셔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즉 한도 초과 같은 거 났으면 한도 초과를 제외한 실제로 송금이 인정된 인정액만 여기다가 고려하시는 거예요. 인정액. 여기 있는 금액을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한도 초과 맞으면 한도 초과로 넘어간 금액은 빼시고 인정된 금액을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이거 문제 풀어봐야 압니다.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만약 법정 기부금 지출액이 120인데 한도액이 100이라면 여기다가 120 나중에 집어넣어요? 100 집어넣어요? 인정된 금액 지원을 하니까 100만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모든 그 세무조정이 끝나고 밑에 있는 박스 보시는 것처럼 당기순이익,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을 해서 차가감 소득금액이 나온 다음에 여기다가 기부금 한도 초과 더하시고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 즉 올해 한도 미달라서 전기 이전에 한도 초과된 것을 송금산입으로 반대로 뒤집어 버린 거는 빼줘야겠죠. 송금 인정이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1교시부터 예전부터 개강할 때부터 배웠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오늘 좀 후련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거짓말해서 가슴이 아팠거든요. 다시 당기순이익에서 가산조정 한 번 더하고 차감조정 한 번 빼면 각소가 나온다, 차가감이 나온다. 원칙은 차가감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 차가감에다가 마지막 세무조정인 기부금 한도 초과액 플러스 시키고 기부금 한도 미달액이 나온다면 이 한도 초과액 2월 된 것을 송금산입해서 마이너스를 해주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온다 이겁니다. 오늘 제대로 제가 설명했네요. 그럼 계속해서 문제 좀 풀어볼까요? 문제는 제가 13번 문제하고 16번 문제든가요? 2개 준비했어요. 13번 문제하고 16번 문제 2개 준비했습니다. 각각 객세 126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객세 128페이지입니다. 교재 있는 분들은 교재로 보시면 되고요. 교재 없는 분들은 제가 그 파일 올려놨으니까 그 파일로 보시면 되는데 화면을 좀 끌게요. 왜냐면 이게 지금 소위 아까 그 왁구, 그 표를 좀 작성하고 해야 하는데요. 이 13번 같은 경우는 문제도 길지만 풀이 과정이 너무 길어서 칠판을 벗어나기 때문에 화면 끄고 제가 여러분 어차피 저기에 있잖아요. 그 파일에 있으니까 파일 보시면서 아니면 책 있는 분들은 책 보면서 문제 푸세요. 너무 기니까.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영리내고법인 주 A의 14개 자료이다. 이 주 A의 14개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사이즈가 큰 문제입니다. 자, 일단 보시면 14기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2억이고 기부금을 모두 제외한 세무조정 내역을 다음과 같다. 이거 참 왜 제가 이 문제가 사이즈가 크다고 하는지 알겠죠? 세무조정을 해보라는 문제예요. 직접 사이즈가 커지네요. 자, 무슨 말씀이냐? 이거 참 간만에 보네. 이거 처음에 개강한 거의 첫 주에 보지 않았어요? 첫 주에? 기억해요?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2차에서는 참 이거 많이 나오는데 1차에서는 잘 안 나오거든요.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이라고 해서 한번 세무조정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구하시냐면 당기순이익에서 플러스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그 다음에 마이너스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각소가 아니라 뭐가 나온다? 파란색 기억하세요. 파란색. 차가감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차가감 소득금액. 그럼 거기에다가 마지막 세무조정을 2개를 해주는 거예요. 플러스 기부금 한도 초과 더해 주시고요. 마이너스 기부금 한도 미달액의 송금산입 추인이라고도 보통 얘기하죠. 그래야 우리가 기다리는 뭐가 나온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온다. 자, 그리고 기부금 세무조정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부금 세무조정은 이 왁구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왁구만. 왁구를 잘 기억해 보세요. 여기에 구분이라고 해서
법정으로 할래? 지정으로 할래? 여기는 지출액. 여기에는 한도는 어떻게 된다? 한도는 기준소득 금액에 곱하기 몇 프로? 50%. 얘는 기준소득 금액에 뭐 빼시고요? 법정기부금 인정액 빼셔야 돼요. 인정액 빼시고 한도가 몇 프로다? 10%다. 여기는 세무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기준소득 금액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기준소득 금액은 항상 제가 빨간색으로 쓰고 있거든요. 일단 뭐를 끌고 오셔라? 차가감을 끌고 오셔라. 차가감 끌고 오시고 플러스 법정하고 지정기부금 지출 전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플러스한다 마이너스한다 플러스한다. 마지막으로 너 미안하지만 2월 결손금 있으면 페널티 이렇게 빼버리겠다 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왁구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건 외울 필요 없고요. 나머지는 왁구 외워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외울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개강할 때부터 배웠으니까 결론적으로 요 표만 잘 왁구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3번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아직 덜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반밖에 이해 안 된다 그러면 기부금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이 앞에 부분이 지금까지 배운 게 어려워서 복습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양가로 1번 14계상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은 2억이래요. 써볼까요? 2억. 그 다음에 기부금을 제한 세무적 내용 다음과 같다. 법인세 비용 기억나요? 까먹었어요? 귀찮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두려워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500만원. 소득처분은 뺄게요. 이거 원래 기타 사유출이고요. 이거 원래 유보예요. 소득처분까지는 뺄게요. 이 문제 소득처분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수익배당은 입금불산입은 300만원이네요. 수익배당은 입금불산이에요. 300만원. 이거는 기타거든요. 기타. 양가로 2번 14개 손익계산서의 기부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업 국방원금 딱 나오면 딱 여기 들어간다니까요. 아직은 안 되시더라도 언젠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정부의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이거 법정이에요? 지적이에요? 지적이죠? 특수관계가 없대요. 다행이군요. 기부한 A 제품인데 장부가액이 3천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다행이네. 왜냐면 이거 장부가로 해야 하니까. 시가는 5천이래요. 이거는 현혹자료죠. 전혀 고민하지 마세요. 현혹자료 전혀 고민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디귿의 대표이사 종친의 기부금이 500만원인데요. 이거 비지정으로 직부인인 거 아시죠? 대표이사 비지정 500만원. 다시 한번 이거 여기다 써야 한다 안 써야 한다? 써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도 초과만 뺀 나머지를 싹 다 이미 해줘야 돼요. 앞에서. 그러니까 이거 저기다 써주는 거 맞아요? 선생님 기부금은 빼고 세무조정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기부금 한도 초과를 뺀 나머지 비지적이라든지 아까 왜 어음으로 기부하면 무슨 송금산이 막 송금불산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귀속시기 그런 거 싹 다 반영해 주는 거예요. 한도 초과만 빼고 싹 다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헷갈려 하죠. 리를 보시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 기부금을 200만 원을 어음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대한적십자사가 어음으로 주면 좋아하겠습니까? 자, 기부한 다음에 한마디로 이거를 올해 기부금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안 잡았다는 거예요? 양가로 2번 좀 읽어보세요. 14기의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기부금이 15년에 잡혔대요. 근데 이 어음의 만기일은 언제죠? 내년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기부금이 올해 거냐고요? 내년 거냐고요? 내년 거죠? 근데 기업회계가 잡았으니 이거를 송금불산입으로 올해 게 아니라니까요. 송금불산입으로 어음기부라고 해서 여기 200만 원에 뭐 소득처분은 중요하진 않지만 이거는 자산부채 영향이 있으니까 유보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저거 4개 더하면 4개 더하면 3200이고 300이네요. 맞죠? 여기 3200 여기 300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3200 해주시고 마이너스 300을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 229 나오는 거 아닌가? 맞죠? 229 나오죠? 229 나오고 자,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차가감소득 금액은 229고요. 그 다음에 법정하고 지정 2개밖에 뜻밖에 없죠. 2개 더하시면 4000이고요. 이 문제에서 2월 결손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에서 양가로 3번 14기 말 현재, 즉 올해 말 현재 법인세 가표를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2월 결손금 없고요. 2월 된 법정기부금 한도 초과액과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없으니까
혹시 미달라도 추가로 송금산입할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해하신 거죠? 자, 그럼 마무리 합시다. 빼기 0이니까 얘가 결국적으로 269가 나오나 봐요. 269. 그러면 269m의 50%는 꽤 크겠네. 134.5m인가요? 1억 3,450만 원이죠. 한도초가 있어요? 없어요? 한참 부족하죠. 한참 부족. 한도초가는 없습니다. 여러분, 실무적으로 법정기부금 한도초가 나오게요? 안 나오게요?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한도가 무려 50%입니다. 뭐의 50%죠? 차가감소득금액 이런 것들의 50%예요. 차가감소득금액은 어디서 왔어요? 당기순이니까 큰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즉 실무적으로 자기가 번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을 국가에 등에 기부하는 법정기부금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무에서는 거의 법정기부금이 한도초과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수업 목적으로는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한도는 엄청 크고 지출액은 작으니까 한도 완전 미달입니다. 그러면 송금산입을 할 수 있다 없다? 문제에서 전기 이전에 한도초가 넘어온 법정기부금이 있으면 송금산입 할 수도 있는데 얘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단순하네요. 앞에까지가 어려웠지 이 부분은 좀 단순합니다. 자, 지정기부금 한번 불러보실래요? 기준소득금액이 269가 나오고요. 법정기부금 인정액은 1,000만 원 쓰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259의 10%니까 얘는 2,590만 원이 한도입니까? 그렇죠. 그럼 한도초가 얼마야? 410만 원이죠? 얘는 마지막으로 송금불산입의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의 410만 원의 소득처분은 기타 사회여출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문제가 대부분 지정기부금은 한도 초과가 나오게 문제들이 설계가 되죠. 법정기부금 한도 초과 나온다, 미달 나온다? 주로 현실에서는 미달 나오는데 수업 목적으로 초과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3번 문제는 동그라미 1번 410만 원이 정답이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다음으로 16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6번 문제. 역시나 이 문제도요. 우리 이 스크린을 쏘면 문제 풀 공간이 줄어드니까 바로 이 왁구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왁구 활용해서. 이 왁구 나름대로 좋은 왁구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수험생들이 왁구 좋아하시잖아요. 왁구. 자, 한번 풀어볼까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시의 8기 사업연도죠.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부금 세무조정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정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단 자료에 주어진 것을 외의 세무조정 완료했대요. 이런 문제가 어렵다니까요. 그냥 야, 이 나쁜 놈들아, 그냥 줄라면 주지. 4천을 줄라면 주지. 지금 4천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 한 거, 해야 할 것을 뺀 게 4천이니까 문제에서 이 세무조정 해줄 게 분명히 더 나온다는 이게 전조입니다. 전조. 자, 1번 보시면 손익계산서의 기부금의 내역인데요. 자, 이제는 좀 구분되세요? 국방원금. 항상 제가 말했잖아요. 뻔히 나오는 게 여기 몇 개 있다니까요. 국가.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인데 이거는 지정기부금입니다. 조금 생소하다 하면 지정기부금이고 완전 이상하다 하면 비지정으로 그냥 없애버려도 뭐 큰 문제 없죠. 대표회사 동창회 기부금이 전형적인 이런 게 손불이죠. 아주 이상한 거. 여기 있네. 비지정 500. 여기 있네요. 비지정 500입니다. 여기 비지정 500. 그 다음에 자사 제품을 기부한 것으로 동제품의 장부가액은 500이요. 시가는 800이라는데요. 이때 그러면 얼마를 부인하셔야 합니까? 맥시멈으로 가셔야죠. 그럼 800이구만 얘는 또 800 맞죠? 얘는 맥시멈으로 가라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800 부인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기타 기부금 관련 내역인데요. 전기말 사회복지법인 지정입니까? 법정입니까? 사회복지법인이니까 이거 지정이죠. 어음을 발행하고 손익계산서에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이 단기에 결제된 금액 말씀드렸죠. 이게 시험 문제에 전기 어떻게 했다고 단서를 살짝 주고 단기 거를 해보라고 하면 머릿속에 착착착 기억이 되셔야 하는데 전기에 어음 기부했으면 전기에 뭐 했겠어요? 손불하지 않았겠어요? 단기 거니까. 근데 단기에 이것을 결제를 시켰으니까 결론적으로 가는 작년 기부예요? 올해 기부예요? 올해 기부죠. 올해 기부. 그러니까 2천만 원을 올해 기부금에 그것도 사회복지법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2천을 넣어줘야죠. 따라오셨죠? 이렇게까지만 따라와도 다행인데 아직 덜 했습니다. 뭐를 더했죠? 전기에 손불된 거 단기에 뭐 해줘야 돼요? 어음기부라고 해서 반대 조정으로
한 번 마이너스 유보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전기 거를 대충 흘러버리고 단기를 줘버리면 학생들이 틀린다니까요. 왜 이론 공부할 때는 잘하더니 왜 이렇게 문제만 나오면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똑해요. 생각보다. 세법이 어렵다고 느껴지니까 내가 잠깐 바보가 된 것 같은 거예요. 다시 정신 차리고. 이 기부를 언제 했어요? 작년에 했죠. 근데 뭘로 했어요? 어음으로 했죠? 그럼 이거 작년 거예요? 올해 거예요? 올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뭐 했겠어요? 손불했겠죠. 올해 뭐도 해줘야 돼요? 송금산입 해주면서 여기다가 2,000을 집어넣어야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선생님 언제는 기부금 세무조정 빼고 하라면서요. 아니 기부금 한도 초과만 빼고 하시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다 여기다 해주시는 거라니까요. 한도 초과를 빼면 나머지는 싹 다 여기다 해주시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나에 보시면 단기중 서울특별시로부터 구입한 토지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1억짜리를 1억 4천에. 자, 머릿속으로 빨리. 1억짜리를 고가로 거래했습니까? 저가로 거래했습니까? 고가로 거래했죠? 양수했습니까? 양도했습니까? 매입했으니까 양수한 거죠? 그럼 몇 프로까지 인정되죠? 130%까지 인정됩니다. 너 왜 근데 1억 4천에 샀니? 빼기 1억에 몇 프로까지 인정된다? 130%까지니까 이렇게까지만 인정돼야 한다. 얼마를 웃돈 주고 샀다? 1,000만 원 웃돈 주고 샀다. 이거는 고가 양수니까 토지를 감액시키는 마이너스 부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 즉 토지에 1,000만 원의 마이너스 부 해라. 따라오시는 거죠. 이론 요약할 때는 그렇게 자신만만해야 되니만 문제도 풀 줄 아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론 요약 잘했다고 우리가 시험 합격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 1,000만 원이 기부금인데 이걸 소위 무슨 기부금이라고 부른다? 무슨 기부금? 의제 기부금이라고 부른다. 상대방은 누구다? 서울특별시다. 즉 국가니까 이거를 법정에 보낸다, 지정에 보낸다, 법정에 보낸다까지 이걸 완벽하게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서울특별시니까 법정 기부금 단체거든요. 자,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면 너 4,000만 원 거짓말이었구나. 여기에다가 플러스 800 더해야 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000을 더해야 하는구나. 이 거짓말쟁이야. 즉 수정된 차가감소득 금액은 얼마가 돼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4,000으로 소소하게 시작했지만 4,000이 아니라 여기다가 문제 조건상 800을 더하고 3,000을 빼줘야 하니까 어렵게 1,800이 구했습니다. 여기까지 자신 있게 푼 사람 손 없죠? 처음엔 힘들어요. 처음엔 이것도 구하기 힘들다고요.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에서 쉽게 주는 문제는 차가감을 줘버리고요. 이렇게 어렵게 주는 문제는 13번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나한테 직접 차가감을 구해보라는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주는 대로 문제 풀어야죠. 여기에 1,800 집어넣고요. 자, 마무리 해볼까요? 얘는 1억 1,000 나왔고요. 얘는 6,000이 나왔습니다. 더하기 1억 1,000 더하기 6,000으로 해서 기부금 지출돈으로 환원시켜 주시고요. 2월 결손금이 문제에 있어요? 없어요? 세무상 2월 결손금은 없다고 돼 있죠. 그럼 빼기 0 하시면 되니까 이게 1억 8,800 나오던가요? 몇 번 풀었는데 아직 못 외웠네. 맞죠? 1억 8,800 나올 겁니다. 자, 이거에 1억 8,800의 50%니까 9,400만 원이 법정 기부금 한도 잡히고요. 되게 미안하지만 얘는 법정 기부금부터 벌써 법정 기부금 한도 초과로 1,600만 원의 기타 사유출이 벌써 나와버렸네요. 이 문제는 법정 기부금 한도 초과 나왔어요. 됐죠? 자, 그게 어떻게 미치느냐 영향을 잘 보실까요? 자, 또 불러보세요. 기준소득 금액이 얼마예요? 1억 8,800이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때 법정 기부금이 인정액수라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1억 1,000 쓰는 겁니까? 9,400 쓰는 겁니까? 9,400 써야죠. 인정액 제가 쓰라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거의 10%입니다. 그럼 얼마 나오냐면 940만 원밖에 한도가 안 나오네요. 그러면 한도 초과가 무려 얼마가 나오냐면 5,060만 원이 무려 한도 초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에서 아마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 구하라고 했을걸요. 그러면 5,060만 원. 정답은 동그라미 3번이죠. 왜냐면 아까 그 송금산입에 2,000만 원 여기 지정기부금 관련된 건 다 써줘야 하니까 답에다가 어음기부금 마이너스 2,000 한 거랑 그 다음에 이 송금불산입 5,060만 원 기타 사유출한 거랑 해서 두 개 다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좀 천천히 풀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복습하시면서 꼭 문제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좀 헷갈려도 그렇고요. 아니면 한두 개 풀어보니까 좀 재밌다, 자신있다 해도 그렇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무조건
객세 문제를 지금 풀어보셔야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가급적이면 이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주는 문제는 물론 완벽하게 마스터하셔야 하고 수업 시간에 풀어주지 않는 문제도 뭐 시중에 있는 어떤 객세책도 괜찮으니까 사셔가지고 반드시 문제 좀 계속 풀어나가면서 내년 시험을 미리 대비하시는 거예요. 오늘 강연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